네, 안녕하세요. 태블치기입니다. 샤오미 Mi Pad 5를 이북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진짜 이북 찐팬 아니면은 이러한 비교 자체가 없겠죠. 지금 이 이북은 일반적인 10.3인치의 그냥 전자책 단말기라 보시면 돼요. 책을 하나 제가 열어볼게요. 지금 이 책은 EPUB 책이 아니고 PDF 책이에요. 이제 옛날 책이나 아니면은 좀 EPUB로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책들이 있어요. 뭐 전공서적 책이나 이런 것들. PDF 책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북스 노바 에어 같은 경우는 8인치의 이북 리더기로는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볼 수는 있겠지만 눈이 아파요. 눈 빠져요. 그러면은 10인치 이상으로 가갖고 이제 책을 봐야 되는데 원래 저는 이제 전자책을 볼 때는 자연광으로만 봐요. 촬영 중이기 때문에 밝기 수준을 최대로 100%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제 PDF를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얘는 10.3인치고 얘는 11인치인데 얘가 조금 더 책이 더 크게 보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확대하면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비율 때문에 그래요. 얘는 16대 10 비율로 이제 영상 시청에 맞게 되어 있고 얘는 한 4대 3 정도 비율이 될 것 같아요. 해상도가 얘는 2560 곱하기 1600 해상도고 얘는 1872 곱하기 1404 해상도예요.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그래서 책을 두 개를 볼 때 일단은 전자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밖에 나가고 야외에서 볼 때는 이 전자책의 장점이 그때 여실히 나타나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외에 나가고 책을 보는 시점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실내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날씨죠. 그럴 때에는 이제 형광등 켜고 보기 때문에 전자책의 장점이 조금은 좀 묻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얘는 이제 그 외부 광원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을 비치는 방식은 아니니까 그래도 눈이 조금 편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집에서 볼 때는 이렇게 프론트 라이트를 켜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백라이트에서 이제 뒤에서 쏘는 방식이 프론트 라이트라고 했고 이제 옆에서 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이제 조명을 쏜다는 거는 동일해요. 그리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볼 때는 어떤 제품을 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컬러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이패드를 추천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 제품이 아직 10인치의 컬러 제품은 안 나왔어요. 근데 곧 출시될 거긴 한데 제가 8인치의 컬러 제품을 썼는데 그렇게 만족스러운 색감은 아니었어요. 전자책 단말기는 아직 갈 길을 멀기 때문에 이 10인치에서의 컬러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컬러 제품을 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태블릿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같은 PDF라고 해도 빨리빨리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페이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넘겨야 되는 뭐 지금 빨리빨리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안 넘기고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빨리 넘겨야 되는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북이 느리죠. 그래서 이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빠른 페이지를 넘겨갖고 봐야 되는 책들도 적합하지가 않아요. 어떤 용도로 쓰냐? 좀 정독하는 거죠. 천천히 읽으면서 속독이 아닌 정독이 필요한 것들의 위주로 이북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만족감이 들 거예요. 눈 신임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냥 텍스트는 상관이 없는데 PDF 문서에도 굉장히 이렇게 깨알같이 글씨가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이렇게 확대해서 보잖아요. 이북 또 확대해서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발짝 굼뜨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에는 매번 확대하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PDF도 역시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뭐 이북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10인치 이상의 태블릿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더 큰 걸 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확대 안 하고 보고 싶다 했고 13인치 이상으로 전자책 단말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것까지 추천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이 전자책 단말기의 패널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싸요. 이게 지금 저희가 30만원대에 구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능은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하고 이 제품하고 가격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비싼 이유는 이 전자책 패널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패널이 커질수록 점점 비싸지고 10인치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인데 13인치 제품으로 가게 되면 전자책 단말기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 버려요. 논문을 보거나 그런 분들은 13인치를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13인치 맥스 제품을 구입해서 써본 적이 있는데 일단 진짜 좋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좋긴 좋아요. 그래서 13인치로 구입을 하면은 좋지만 가격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저는 전자책 단말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병행해서 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제품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이패드가 전자책, 이북 단말기의 대체형으로는 가장 좋아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그 이유는 아이패드는 최초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도입한 데가 아이패드거든요. 그 전에는 태블릿 시장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해상도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했고 200ppi 이상급으로 올리면서 깨알 같은 글씨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를 사람들이 체감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태블릿을 보면서 역체감을 하는 거예요. 다른 태블릿이 너무 안 좋다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다른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나 윈도우 진영도 그때서부터 이제 해상도를 올리기 시작했죠. 애플은 액정의 진심인 회사다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에 도입한 게 라미네이팅 처리 액정을 도입을 했죠.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또 아이패드가 처음 도입했죠. 그리고 아이패드가 4대3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문서를 보는 데는 3대2 비율이나 아니면 4대3 비율이 가장 적합하거든요. 그 비율을 유지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1순위는 아이패드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2순위는 삼성 제품을 이제 2순위로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몰레드라고 하죠. 삼성은 OLED를 자사 제품을 이제 아몰레드라고 하는데, 영화 볼 때나 이럴 땐 좋지만 특유의 플리커링이 있어요. 깜빡임. 이거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신 게 플리커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는 이제 책을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이제 장시간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계속 이제 자기도 모르는 화면이 깜빡거리는 거를 자기가 계속 보고 있다. 이거는 좀 불쾌하죠. 그래서 LCD로 저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나중에 이제 아몰레드, OLED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되었고 깜빡이 없어지면은 당연히 저는 이제 OLED로 추천을 드려요. LG 같은 경우는 제가 LG OLED TV를 쓰고 있는데 깜빡임이 없다고 광고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을 막 까요. 얘네들은 아직 플리커링도 못 고쳤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광고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광고 요겁니다. 빛의 깜빡임으로 라이트가 전멸하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어른거리는 현상.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플리커도 눈의 피로와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눈은 이런 플리커 현상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이제 LCD 제품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패드 다음에 미패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샤오미가 애플 따라하기에 진심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마트폰의 특유의 그 플리커링이 있다고 했잖아요. OLED는 샤오미 DC 디밍 기술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플리커링 억제를 하려는 시도를 했어요. 대단한 거죠. 왜냐면 시도도 안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좀 얘네들 액정에 조금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했지만, 요번에 느낀 게 이 미패드5 구입을 하면서 얘네들 액정이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든 거죠. 근데 시력보호 모드 있어요. 얘도 시력보호 모드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고 모든 태블릿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모드죠. 이것만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종이 모드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이 느낌의 지금 시력보호 모드를 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모래알 같은 이런 효과를 주게 돼요. 그럼 이건 뭐 할 때 쓰냐면 이제 책을 볼 때 쓰는 거죠. 지문 방지 필름을 붙인 것 같이 그런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냥 지문 방지 필름 태블릿에 붙이면 되지 않냐?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필름 붙일 때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강화유리 필름을 붙일 거냐? 아니면은 고광택 필름을 붙일 거냐? 아니면 지문 방지 필름을 붙일 거냐?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건데, 지문 방지 필름을 붙이면은 고해상도에 엄청나게 P3 영역을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져요. 일단 화질이 급 다운되거든요. 그럼 영화를 볼 때 손해를 보는 거죠. 반대로 고광택 필름을 붙이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지만 책을 볼 때나 뭐 이럴 때 빛 반사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요. 내가 빛 반사가 좀 있어도 고광택 필름을 택할 거냐, 아니면은 아니다 나는 좀 책 위주로 많이 본다, 그러면 지문 방지 필름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같이 이제 두 개를 다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걔 띄고 그 다음에 고광택 바꾼 적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설정 가갖고 시력보호 모드를 끈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고 뭘 하고 맘대로 하다가 그 다음에 클래식 모드로 가갖고 저녁에는 이걸로 웹서핑을 하다가 내가 책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종이 질감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클래식 모드는 잘 안 쓰고요. 대부분 종이 질감 모드 아니면 실험 모드를 끄고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두 가지만 하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서 마지막에 제가 세팅한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시력보호 모드를 키면은 종이 질감 필름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 단말기에 대용으로 컬러나 아니면은 PDF를 빠르게 봐야 되는 책이나 확대나 축소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이런 미패드 5를 대안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이패드를 구입하시는 것도 괜찮죠. 이 패드는 6.8mm, 샤오미는 6.85mm. 차이가 없죠. 두께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차이는 없는데 무게에서 차이가 엄청나요. 이 패드는 392g이에요. 그리고 샤오미는 511g이에요. 굉장히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모든 전자책 단말기는 배터리가 오래 가요. 그래서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샤오미 Mi Pad 5하고 그 다음에 이 패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샤오미 Mi Pad가 액정에 정말 진심이다 라는 걸 느끼고 이번 리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샤오미와 다른 태블릿과의 비교 영상을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